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정인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좋은 얘기만 했죠. 상담하면서, 눈성형 상담하면서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이러면 좋습니다, 이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이번 약간 쓴소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의사들이 싫어하는 눈성형 상담에서의 요청 유형 3가지 탑3 뽑았고요. 첫 번째, 너무 과하게 해달라는 분. 이제 성형수술 쌍꺼풀이든 트임이든 마찬가지인데, 이 적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선을 이미 한참 넘었어요. 이제 상담실에 왔는데 이미 쌍꺼풀 너무 두꺼워, 이미 소세지 쌍꺼풀 너무 두꺼워서 흉터도 심하고, 트임도 이미 막 트임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한 모양 막 디귿자 돼 있고 막 빨간 살 다 나오고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원장님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터주십시오. 뭐 약간 이러면은 이제 한숨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왜 안 되고 지금 상태도 왜 더 트면 안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쌍꺼풀을 낮추거나 트임을 복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터달라 그러면은 뭐 그냥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튜버 풍자님인가, 그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한 얘기 성형 여러 번 하고 이제 산 썰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근데 결국 그분도 이제 좀 강조하신 게, 내가 여러 번 해봤더니 여러분 의사 말 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과하게 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한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맞아요. 왜 의사들이 그냥 보수적이고 성격들이 약간 꼬장꼬장해서 자연스럽게만 하려는 게 아니라, 과하게 했을 때 생각보다 상상 초월하는 이상한 느낌들과 그런 것들은 겪어보기 전에 잘 체험을 못하고, 이거 뭔가 거울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만 높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답답한 게 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해달라는 경우, 저는 이제 조금 몇 번 돌려 말하다가 잘 이해를 못 하시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상하고 더 이상해집니다. 이상해지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똥을 꼭 찍어 먹어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 제 말을 잘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눈성형 요청은 정보가 굉장히 요새 많죠. 유튜브나 상담도 이제 보통 10곳 막 이렇게 넘게 다니시기 때문에, 이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 원장님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모든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저와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괜찮습니다. 당연히 많이 검색하고 오는 건 맞고, 상담도 여러 곳 다닐 수 있으니까, 그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저랑 진단이 다를 수 있는데 아마 이런 면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쪽은 아마 그렇게 수술하기 때문에 맞고 이쪽은 틀릴 수 있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편이죠. 그래서 세상에 뭐 단 하나의 정답은 없거든요. 이게 뭐 암 수술도 아니고 성형수술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왜 이거를 하려고 하냐, 막 이렇게 정보에 너무 갇혀 있으신 경우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렵고, 세 번째, 좀 힘들어하는, 이건 이제 좀 힘들어하는 상담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수술 유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전에 막 수술을 이미 한 3, 4번, 5번, 6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눈매 교정을 막 한 거죠. 이쪽을 당겼다가 이쪽이 세지니까 풀었다가 막 이쪽으로 당겼다가, 근데 지금은 두꺼운 소세지 쌍꺼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게 판도라의 상자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매일같이 하는 수술이고, 매일매일 이제 굉장히 고심하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왜 그러냐 하면 두꺼운 쌍꺼풀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수술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일단은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쌍꺼풀 라인을 낮추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감아서 딱 와서 눈을 거의 못 뜬다든지, 한쪽이 갑자기 눈을 엄청 잘 뜬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수술 중이기 때문에, 마취약으로 인해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두꺼워졌다가 쌍꺼풀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제 고정된 상태가 아닌 거죠. 제가 그 상태 기준으로 눈매 교정을 걸지만 일주일 있다 보면 완전히 정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기준이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에서 이거를 평형을 맞추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눈매 교정 자체가 까다로운 수술이고 평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우리가 근육의 힘을 조정해서 눈동자의 크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라인 낮추기 때 눈매 교정을 이전에 많이 한 경우 그걸 또 눈매 교정으로 맞추는 게, 그런 변수들과 함정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기 재교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 3주 내에 눈매 교정을 수정하면은 깔끔하게 수정이 될 수 있는, 3주가 넘어가면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조기 재교정의 비율이 다른 일반적인 재수술이나 일반적인 첫 수술은 거의 뭐 10% 미만,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런 이제 라인 낮추기 여러 번 수술한 경우, 이전에 눈매 교정을 조금 세게 했을 걸로 추정되는 경우는 그거보단 좀 조기 재교정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까지 어쨌든 끝까지 좀 모양을 책임지고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고 하면 또 잘 따라와 주시고 끝까지 만족으로 이제 저와 함께 가는 거죠. 마지막은 이제 또 쌍꺼풀 라인 낮추기, 제가 주로 하는 좀 어려운 극한눈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했는데, 어쨌든 뭐 성형외과 의사들이 상담실에서 이런 건 좀 까다로운데 뭐 이런 건 힘든데 하지만, 결국 모든 니드와 모든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수술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더 이상은 성형수술로 인한 좀 고통이나 이런 모양적인 것 때문에 거울을 너무 자주 보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게 제 임무이자 소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항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100% 만족시켜 드리겠다고 장담하고 그렇게 티는 안 내지만, 긴장하면서 그 전날부터 이제 그 다음날 수술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수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전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